9월 이후에 방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이 컷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올해 아예 강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체적 강의 내용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제가 간단히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정확성이 무지하게 떨어져. 본능적으로 자기가 알아. 제시문을 읽고 선지를 보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선지, 문제에서 주저하게 된다. 여러분은 확인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간이 많이 낭비되면서 다시 허겁지겁 읽고 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어때? 무한 루프지.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번엔 이걸 실수했고 저번엔 저걸 실수했는데 그걸 다 맞고 고치더라도 다음번엔 다른 걸 또 실수할 거야.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고 굴레입니다. 그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 2등급이고 뭐고 간에 점수 상승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선과 선을 대응하거나 점과 점을 대응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시문 있지? 그리고 문제 23번 있잖아. 여기에 1번부터 5번 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1번 선지에 1.9절을 선으로 쳤을 때 그 선에 해당되는 제시문의 선을 찾아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출을 분석했단 말이야. 혹은 더 심한 사람은 어떤 개념 하나, 단어 하나 끼리 연결하는 점 대 점의 방식이야.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소위 1대1 대응이야. 자기가 이해를 한다고 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1대1 대응을 하고 있었으면 불구한 거야. 선과 선은 만나기 힘들고 점과 점은 만나기 힘들어. 극도로 확률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정도 점수 나온 것도 너무나 다행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제시문이 있으면은 얘를 최대한 면으로 체계화시켜. 면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교재 그리고 실제 12개 각각 문학 독서 각각 12개씩의 기출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돼. 그 다음에 얘를 각 선지에 있는 선과 대응을 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얘를 면으로 잡게 되면은 얘도 면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서로 매칭이 굉장히 잘 된단 말이야. 이게 면과 면이야. 혹은 면과 선이 되겠어. 그러니까 선과 선, 점과 점의 대응 관계를 면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이걸 사후적으로 체크해서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고치시면은, 그리고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지. 생각만 한다고, 방법론만 세운다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컷 전략과 전술, 문학 독서 총 OT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글로 적어봤는데 OT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족을 이루어서 잘 살려면은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되잖아요. 심리적인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태도적인 문제에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이 강의는 3, 4등급 실력을 기준으로 한 강의입니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포진을 해 있고 만약에 5등급 이하라고 하면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마음을 비우고 강의를 접한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국어의 틀은 개념, 이게 이제 배경 지식 혹은 개념이지 기출 같은 것, 강의에서 나오는 것들, 혹은 수특, 수완 등등에서 그걸 바탕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라고 선생님 강조를 하는데 수준이 낮을수록 여기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는 거야. 수준이 높으면 연습에다 힘을 주고 그래서 연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고수가 될 수 있다. 아직은 부족하신 분들은 강의 자체만이라도 이해를 한다 이걸로. 원래 이제 만약에 6, 7등을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강의만 제대로 이해했을 경우에는 한 4등급 원저리까지 나올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되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형식적 도구 방법론은 다 버려야 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뇌라는 거는 그렇게 형식적인 걸로 구성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인상적으로 느낌상으로만 작용하는 거지. 말로 그렇게 풀어낼 뿐인데 마치 그게 될 것처럼 형식적 도구론을 가지고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중의 도구는 강박적이고 형식적인 글 읽기를 유도를 해. 제시문 자체가 독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마치 제시문은 독해가 이미 다 되는 걸로 착각을 시키고 거기서 뭘 봐야 되는지 뽑아야 되는지 사후적 분석에 불과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독해 실패가 여러분이 국어를 못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애초에 한정된 시간 안에 제시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것만 이해하면 끝이 난다라는 거야. 이 코치의 독해 도구는 인지심리학적으로 제시문 자체를 어떻게 수월하게 이해할지 그리고 나서 선지 판단을 그 제시문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감각으로 할지 현실적인 문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 독해를 추구하는데 완전 독해가 되면 시간하고 정답률 모두 해결되는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완전 독해는 내가 아는 부분이랑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서 인지하는 거야. 모든 부분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특히 비문학 독서는 더 심하고 문학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허다하다. 하지만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 의문 설정, 열린 태도를 놔두고 다음에 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제시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시문을 굉장히 빨리 읽고 이제 뭐 선지에서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제시문에서 오히려 1, 2분을 더 쓰고 그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어. 한 문제당 30초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이 뭐야? 홍길동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야? 20살입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어머니 군대 갔다 오셔서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처럼 선지를 봐야 된다. 제시문이 완벽하게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대로 장악이 되면은 보통 캐릭터 위주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악이 되고 독서는 개념 위주로 니편 내편 따지기 등등으로 장악이 되는데 그러면 한 문제당 30초도 많게 됩니다. 독서에서 보기 문제의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 컷만 하자는 전략이라면 독서 한 지문을 버려도 되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더 정독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 아직 수준이 부족한 분들은 아예 독서 한 지문을 버리고 물론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또 풀 수가 있고 혹은 찍어서도 남들만큼 맞출 수가 있는 게 독서거든 사실은. 굉장히 웃긴 거죠. 독서 한 지문을 버려도 되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독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고득점이 가능하다. 선생님 강의는 이 컷이 목표이긴 하지만 수준에 따라서는 1등급 100점도 가능한 거예요. 당연하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독하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시간이 단축돼. 정독이라는 것은 천천히 읽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물론 약간 여유를 두고 읽는 건 맞지만 외우는 것도 아니다. 눈알을 부라리고 그 글자들을 눈에 담으려고 하는 게 정독이 아닌 거야. 생각을 자연스럽게 재미나게 하는 거야. 따라서 빠른 속도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의식적으로 너무 빠르게 하지 않으려는 게 기법상 중요하긴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 과정에서도 지식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독이 돼서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독서도 문학이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확장이 돼.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지식 확장이 안 되는 건 뭐야? 사실은 그 독해에 실패했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확장이 안 되는 거지. 승 2일 전까지만 연습을 하더라도, 연습만 올바로 되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상 뼈대였고, 기본 심리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가 오릅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하지만 다음에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된다. 자,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실패한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한바탕 울고 얼굴이 시뻘개진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준비가 돼야 돼. 쪽팔리고 내가 여태까지 정말 병신 같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솔직히. 누구나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똑같고 저기 있는 정치인들도 똑같아. 지금의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는 나약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야. 이 정도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교만이 있고, 그 교만 아래는 이 정도만으로도 돼야 되는데 아니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함. 이게 나약함이지. 교만과 불안함, 나약함이 다 짬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정시되어 있다. 평소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대략 훑기만 하고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나가.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괴상한 방법과의 꼰대적 집착.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슷한 거야. 파이터도 있잖아. 파이터들이 싸움을 잘하잖아.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무린 고수 나타나가지고 엄청 뼈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막 권법을 쓰는데 어떻게 두드려 맞지? 꼰대적 혹은 괴상한 방법론, 이런 방법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느낌이 강해. 굉장히 특이한 막 뭔가 자기만의 실전적인 걸 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해. 1년 동안. 그리고 수능에 개판 털리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이거에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내 공부 방법은 대단해라는 자부심이 있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자부심은 독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부심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나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중요한 그거지. 여태 안 되었어요. 9월까지. 원래 안 되어야 되지. 욕심이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얘기야. 도구적인 심리야. 이게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옳은 건 없지, 그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 질문에서도 티가 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절대 실패합니다. 심리는 인류가 되자 거친 삼국지 장비처럼 무모한 캐릭터가 된다. 초조한 심리를 가진 사람 티가 많이 납니다. 반복적으로 안심을 위한 질문을 하고 다닙니다. 나한테도 이제 Q&A로 굉장히 유사한 질문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다 물어보는 거야. 어린아이가 어디 위험한 곳에 갈 때 아빠한테 사상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야. 왜 똥 쌀 때 어떻게 닦는지 안 물어보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아. 너무나 과해. 그 강박성이고 불안증이야. 반드시 버리기 바랍니다. 특히 요거 제 상표로 이등급 가능할까요? 그거는 하느님만 알지 나는 모르지. 내가 점쟁이가 아니잖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단 이런 질문을 하면 미안한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아. 나는 그건 확실하게 알아. 이미 자기 혼자서 못 써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등급이 좋은 등급이 아니야. 그럼 심리도 좋아지는데 심리도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안 되는 거는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꾹 참으세요. 요거 잘 주의하세요. 아주 9월 이후만 되면은 그냥, 그래서 체중이 늘어요. 9월 이후만 되면은. 술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설사 아니더라도 거뜬하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이게 인류의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점수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실력을 올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질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 공부 방법으로 해서. 나의 생각은 이 제시문을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수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시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시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이런 관점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질문의 문제점은 뭘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지만 수능 때까지 나의 수준은 이걸 발견 못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발견하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술로 처리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에서 놓치고 실수한 거는 내가 거길 잘 모르기 때문이야. 배경식도 부족하고 피지컬도 딸리기 때문이야. 이번 하나 배웠잖아. 여기서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챙겨가다 보면 어느새 확장이 되고 수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질문 유형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능력으로도 수능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정독 방법으로 나의 실력을 키워가면서 당연히 거기 포함된 지식도 늘려가면서 수능 때는 더 확장된 나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원래 사람이 놓칠 때가 있지. 그럼 난 여기 좀 보완해야지 모르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뇌를 박살내야 돼. 이 컷만 맞겠다고 해서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컷만 만든다는 거는 이 컷의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상의 실력이. 절대로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수능 시험이 그래서 위대한 거야. 단순히 기술적인 걸로는 안 됩니다. 실력이 들어야지. 근데 실력이 느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야. 언제까지 바보로 살 수는 없잖아. 대우받고 정독 능력을 갖추고 이해 능력을 갖추고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컷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봤을 때는. 훨씬 나 같으면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나의 점수도 중요한데 점수를 통해서 평가받는 나의 능력, 그것을 추구하면 더 좋습니다. 정말 능력이 늘고 싶다 이런 느낌. 실력이 오른다는 건 뇌가 성숙한 이해력이지, 독해력. 그리고 효율적인 상태는 피지컬이야. 빠르고 민첩하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한다. 실력을 그대로 두고 조잡한 기술을 어찌해보겠다 생각한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수능국은 범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어 모르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로 몇 개가 있을까요? 한 2억 개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 서울의대에 합격한 사람들도 모르는 게 많어. 근데 때려 맞히는 거야. 근데 대신에 이런 게 있지. 전체 알아야 될 게 100이라고 치면은 서울대 의대 가는 학생들에서 80은 알아. 근데 아닌 사람들은 60 정도밖에 몰라. 근데 60이 보기에는 80이 100을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여기서 조금만 채워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습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계속 채우려는 노력을 해라. 다 알 수는 없다. 최대한 공부를 하자.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야 한다. 최대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면은
가는 도중에 갑자기 성숙이 빨리 돼. 난 조금만 공부를 하고 제일 적게 공부를 하고 제일 약하게 공부를 하고도 될까 하면은 계속 축소돼서 약해져. 자, 이거 11월이 돼도 연습에 방점 되면 2등급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은 계속 해야 돼. 끊어지면 안 돼.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운전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내가 언제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돼. 죽을 때까지. 운전은 원래 운전하는 사람들은 맨날 해. 몇 년씩. 최소 1년은 맨날 해야 되는 거야. 대신 수능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몇 달, 몇 주만 맨날 해도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이미 목숨이 걸려있다면 의외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약하게 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두려운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독서를 한 지면 버립니다. 각오만 그래. 물론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하는 장르를 버리는데 사실은 과학이나 기술이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논리학, 법학, 특히 수식이 나온 경제학은 진짜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3, 4등급 학생들한테는 논리학, 법학은 선생님도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학과 철학이 됩니다. 과학이 안 됩니다. 개소리입니다. 저도 모르는 거야, 진짜. 철학과 법학은 가장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경제학인데 이제 우리 낮은 수준에서는 경제학이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과학이랑 기술을 자기가 진짜 싫어한다. 그럼 과학하고 기술을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버린 한 지문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박입니다. 일단은 시험 80점대 중후반 혹은 초반까지 나오는 1컷이 어려운 시험에 대비합니다. 그럼 2컷이 70점대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쉬운 수능이 나온다면 조금씩 빨리 정확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거지.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는 거는 가볍게 정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선지를 가볍게 대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면 쉬운 제시문에서는 쉬운 시험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그게 너끈하게 다 풀게 돼. 결국 이제 선생님이 2컷 전략을 가르치지만 그냥 이제 선생님이 난도 측면에서 맞춘 것에 불구하고 이건 역시 100점까지 이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100점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틀은 선택 한 개 틀리고 한 개 오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문학 한두 개 틀리는 게 좋다. 15분, 20초, 30분. 왜 다 맞는 게 아니니까 다 맞으면 좋지. 근데 한두 개 틀릴 걸 그냥 각오하는 게 시간상으로 그리고 정확도상으로도 훨씬 좋다는 거야. 태도상으로. 이 시간 외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지나지는 않는가 이 정도만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답에 대해서 절대 강박적이고 초조한 태도를 갖지 마라. 초조한 태도를 갖잖아. 그럼 처음 연습할 때 내가 뭔가 되게 막 심각하다는 걸 생각을 해서 이상한 방법론을 자꾸 찾게 돼. 그게 형식적인 그 도구야. 절대 안 되는 거. 대범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노장이 늙은 장군이 원래는 수문장이었거든. 잘 지키는 장군이야.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후계자를 찾아. 후계자 이제 젊은 장군 있잖아. 소장 젊은 장군이 배우는 거야. 이제 네가 이 소장 젊은 장군이 한번 지켜봐라 했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엄청 털렸지.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장 젊은 장수가 노장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죽을 뻔했으면 어떡하죠? 벌벌 떨고 있어. 그럼 이 노장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얘기해줄 게 없어. 이 새끼는 가망이 없는 거야. 참수시켜버리고 딴 애를 뽑아야 돼. 자,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 소장이 대범한 태도로. 여기 틀리니. 여기가 약하구나. 여기 그랬어. 얘네들 사기가 부족하구나. 다음엔 잘해야지. 끝났어. 공부란 건 이런 거야. 모든 경쟁이란 건 이런 거. 대범한 태도면 알아서 다 고쳐졌을 거야. 초조하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줌을 안 넣고 왔는데 미리 오줌을 넣고 가볼까요? 갑옷을 2겹 입어볼까요? 장군이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다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택이나 문학을 확실하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1대1 대응을 하고 지나갈 경우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택이나 해서 혹은 문학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려. 정답률 높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어차피 끝나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근데 아주 수준이 낮아. 5등급 이하야.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아. 왜냐면 그 문학을 다 맞히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 고득점 하는 것도. 아직 1대1 대응을 엄청나게 빡세게 하는 거랑 대강 푸는 것은 정답률 차이가 크지가 않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 근데 시간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많이 잡아먹는다. 최대한 완전 독해를 해보고 선지를 바로 판단해버리는 거야. 인상을 많이 남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시문을 완전히 머리에 담는 게 중요해. 이해하든 못하든.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기억이 잘 나. 이해를 못했다고 내가 인지를 하면은.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근데 그 상태도 어느 정도 인상은 남은 상태여야 돼. 아예 모르겠다. 새로 독해해야 되겠다 하면 잘못된 거야. 그거를 피하는 방식으로 연습합니다. 하수일수록 문학에서 연기작품이 중요하다. 고수도 마찬가지야. 고전시가, 현대시가 중요합니다. 시문학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특히 고전시가는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반복 학습을 했다면 문학에서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전시가 공부는 연계되지 않는 작품도 대비된다는 점이 유익합니다. 현대시는 간단한 스토리 주제, 산문은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산문 공부하세요. 43분. 연습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부를 하세요. 최대한 공부. 수특수한 문제 자체 혹은 연계 문제를 연습제를 선생님 교재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그걸로 질문도 하시고 질문 대답도 이제 가능하니까. 자, 수능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수능 국어. 수능 국어는 축이 2개 있어. Y축이 정답률이야. 정답률이 높으면 좋겠다. 정확도가. X축은 시간이야. 시간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쫙 하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얘를 가려. 정답률만 봐. 그리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억울합니다. 시간이 많이 그렇게 걸린 줄 몰랐습니다. 졸라 안 억울하거든. 정답률하고 시간이 같이 가는 건데 같이 중요한 요소인데 시간을 왜 안 봐? 연습도 안 했잖아. 사실은 두려워서 안 했지. 정신병이야. 시기가 총을 들고 쫓아오고 다니는데 왜 벌벌 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그 유튜브나 그 상담에서 많이 알려드리죠. 어떻게 공부를 없애는지는. 자, 문학 강의. 기본 틀, 100여 개의 세부 원칙. 그 틀과 원칙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반복 읽음으로써 이해하는 것이다. 다 정독이야. 정독을 하면 그런 느낌을 받게 돼. 100여 개, 120여 개거든. 강의는 12개의 기출작품이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강의로 푼 문제를 다시 풀어볼 필요는 없어. 푼 문제를 푸는 거는 기억나는 문제를 푸는 건 연습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폼이야.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지 폼이 살아.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처음 보는 문제 제시문이라는 얘기야. 제시문 조금 봤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이 처음 보는 거야. 감각을 되살리고 싶을 때 훑어오면서 이 정도의 느낌이었지.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은 강의를 한번 봤던 걸 다시 듣고 오늘의 연습을 시작을 한다. 매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수특수한 교재와 객관식 문제를 풀어봅니다.
제대로 되지 않겠죠. 해당되는 장르 3번씩 다시 읽어보면 이랬어야 되는데 연습, 반복, 연습한 거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는 없고 해설지는 간단히 확인. 대신 연계 문학의 경우는 밤에 이용을 H포치 분석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라. 이건 이제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 여러 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 5번, 7번 이상. 자연스럽게 연습을 통해서 그날 밤에 정리하는 걸 통해서 연계를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수능 특강을 그대로 공부를 해도 괜찮거든. 1편부터 뭐 100편까지. 그렇게 하는 방식도 괜찮고, 근데 선생님 강의를 하면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 교재를 사용하면 그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모든 작품을 하겠지. 거기에다가 또 실물을 얹어가지고 계속 하거나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하거나 정말 자유자재로 재미난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연습을 많이. 연습은 제시문 단위로 하라고 했어. 제시문 읽고 문 풀고 바로 해설. 잘못됐다. 다시 제시문, 다른 제시문 읽고 문 풀라고 해설. 잘못됐다. 제대로 됐다. 느낌 좋다. 여기까지 끝. 3개에서 끝날 수도 있고 7개에서 끝날 수도 있어. 10개에서 끝날 수도 있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이걸 담는 능력이 생겨. 문학에서 4강의 고전시가 2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연계 작품이었어. 기출이지만. 미리 해석을 공부해봐. 대단히 어려운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렴풋이 작품이 인상이 남았을 때 수강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 정도로 인상 남았을 때 이 정도 도움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연계 공부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서 강의도 뭐 문학과는 비슷합니다. 3번 원칙. 외우는 게 아니고 정독이다. 반드시 모든 제시문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강의나 연습에서 사용된 제시문 중 내가 가장 약하다, 정말 궁금하다. 그걸 집중적으로 논리 구조를 탐색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은 거를. 비문학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와서는. 수강 요령. 내가 이제 강의에서 문제 푸세요. 이렇게 시간 줍니다. 그때 시간 압박은 받지 마. 근데 제시문 끝나고 내가 7분 걸렸다. 여기는 30초다. 여기는 2분이 20초다. 이렇게 이걸 써놔. 체크를 반드시 하세요. 시간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느낌일 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지 계속 보는 거야. 요 X축 시간의 감각을 느끼는 거지. 문제를 풀고 바로 강의를 듣는 게 좋아. 푼 시점하고 피드백 시점이 가까워야지 효과적이거든. 강의 내용은 강사의 심정이야.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느낌을 하는 거지? 그걸 느껴봐야 돼. 말하는 내용이랑 판사는 모든 내용을 소화하는 거야.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어떤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 소화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형식적인 방법, 요약 필기를 하는 거야.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하는데 내가 한 문장 말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한 구절로 요약할 수도 있고 한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고 한 기호로 요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밑줄 치거나. 하지만 내 머릿속에 조금 담았다가 하는 걸로 해서 살짝은 암기가 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뇌에서 그걸 작용을 시킨다, 소화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머리 담아. 근데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등 맨날 하는 거야. 굉장히 빨리 하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 100개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 절대 아니야. 그게 공부를 잘하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야.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면 배속을 0.8배속 뭐 이렇게 낮추거나 스톱 버튼을 눌러 좋아. 근데 피지컬 늘리려면 최대한 속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전교 1등이야. 그걸 목표로 하세요. 피지컬이 뇌의 속도가 빨라진다. 매일 연습할 때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H포치 강의, 문학이든 독서든 최소 한 개를 듣기를 권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12강짜리이기 때문에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한 강의를 구매하셔서 그거를 어려운 것만 자기가 들어보시는 거. 그런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상담에 참여한다. 자, 강사를 신뢰하는 경우에만 수강하세요. 수강했다면 무조건 신뢰하세요. 이게 모든 거에 똑같은 거야. 장군을 신뢰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돼. 전쟁에서. 근데 일단 사용했잖아, 어떤 장군을. 그럼 그 사람을 진짜 믿어야 돼. 그게 최대 효율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언을 해주잖아. 그러면 자기가 유난히 그거는 따르고 싶지 않은 게 있어. 그것만 따르면 돼. 그게 문제였던 거야, 사실은. 알겠죠? 이상입니다.